네. 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제가 최대한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네. 아이, 중간 그 정리나 한번 해보세요. 회사는 운영해야 되잖아요. 제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네, 네? 네. 국회도 가야 되고. 그렇죠. 국회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기자가 희생하세요. 제가요? 네. 자,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화사한 핑크빛으로. 네. 오늘 뭐 CB 이야기, 예, 핫한 CB 이야기.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아까 2%가 말씀드린 대로 CB, 컨버러블 본드,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전환사채라고 하는 건데, 예. 그냥 우리가 그 단순하게 CB 이야기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정치권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또 CB 이야기가 워낙 핫한 이슈로 등장해 있기 때문에. 네. 국감에서 그 국힘당의 또 윤창현 의원이 예. 이 CB를 또 깠어요. 이 CB 발행 회사하고 몇 회차 CB가 이재명 후보의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깠기 때문에 CB를 깠다. 네. 그 윤창현 좋지 그 않습니다. 의원의 그 CB하고 네. 뻥 터뜨린 게 진짜 뻥 터뜨린 거냐 아니면 완전 개뻥이냐 하는 거를 제가 네, 네. 그 진실을 네. 저의 이제 저 주관적인 판단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네. 텐데 네. 일단은 뭐 먼저 CB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네.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뭐 CB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반 회사채입니다. 네. 일반 회사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만기가 있죠. 네. 보통은 이제 2년에서 5년이 만기인데 그 만기 때까지 3개월 단위로 정해진 이자를 줍니다. 네. 이게 이제 일반 회사채로서의 특징인데 네. 요 이자 주는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네. 표면 이자라고 하는 게 있고 만기 이자 또는 만기 보장 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표면 이자가 2%고 만기 이자가 5%다 그러면 아까 3개월마다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3개월마다 주는 이자는 표면 이자율에 따라서 연 2%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만기 이자율은 5%라고 했잖아요. 만기 예. 보장 이자율은 예. 그러면 표면 이자하고 만기 보장 이자율 간의 차이가 얼마죠? 3%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거는 3개월마다 이자를 줄 때는 아껴놔요. 그 표면 이자에 따라서만 주고 예. 나중에 이 CB가 만기가 되었을 때 3개월마다 그 이자를 줄 때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율 차액만큼을 아껴놨다가 그거를 한 방에 턱 주는 거예요. 네. 목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CB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가 달라서 네. 표면 이자보다도 만기 이자가 높으면 그 만기 때 원금에다가 그동안 쌓인 그동안 덜 받은 쌓여왔던 이자. 그 차액 이자를 목돈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 근데 네. 만약에 표면 이자가 5%고 만기 이자도 5%다. 그러면 만기 때 원금을 받을 때 그 추가로 원금만 받는 이자가 받겠네요.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때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이자를 이제 지급해주는 방법에 좀 그런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회사채하고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식 전환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CB 투자자가 그 주식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 이 주식 전환권을 행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 사채 원금 안 받을래. 그러니까 이 사채 원금을 너네 그 회사 신주를 발행해서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당 얼마에 계산해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CB를 발행할 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환가액. 예, 전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회사 CB를 100만 원어치를 투자를 했는데 발행할 때 전환 가격이 10,000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나누기 전환 가격 10,000원 하면 100주. 나는 100주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주가를 봐가면서 주가가 10,000원 밑에서 놀면 전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자 시장에서 받으면 사면 8,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네. 이걸 10,000원의 주식을 달라고 그리 머리 총 맞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주가가 15,000원, 16,000원, 17,000원 가면 빨리 그 주식 전환을 요구를 해서 전환 가격하고 시세하고 그 차익만큼의 그 전환 차익을 그걸 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CB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 원리금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 따먹으려고 CB에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환 차익, 주가 상승에 따른 그 전환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LNF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인데 네. 이 회사가 올해 2월달에 발행한 그 전환 사채, 이 전환 사채가 발행가가 전환 가격이 얼마냐면 79,500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LNF 주가가 지금 18만 원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지금 배네, 평가 두 배. 차익이 지금 120%, 130% 정도 난 거예요. 다만 이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 기간이 아직 그 도달 안 했습니다. 이 3호 사채로 3호 전환 CB로 발행이 됐거든요. 3호 CB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지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호 CB는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발행이 됐으니까 내년 2월 달에 전환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거나 현행 주가만 유지를 하게 되면 최소 130% 이상의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전환사채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신 P 그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대신 P에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 P에다가 그 투자한 개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CB는 거의 대부분이 사모 형태로 많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기관들이나 법인들이 제3자 배정 형태로 CB를 많이 그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 펀드 같은데 이렇게 가입했을 때 그 펀드가 회사가 다른 코스닥 기업이 발행하는 어떤 CB에 투자해서 간접적으로 CB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요즘 보면 공모 CB가 또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 CB들이 또 좋은 조건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모 CB가 나왔을 때 이제 투자 기회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CB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옵션이 있습니다. 콜옵션하고 풋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콜옵션은 뭐냐면 발행 회사가 만기가 되기 전에 그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가 발행 회사에 대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그냥 내 돈 돌려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콜 이제 발행 회사가 이제 조기 상환할래 하고 이제 콜을 하는 거고 내가 써준 차용증 가져와 다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풋은 이제 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이 사채권을 이렇게 풋 이쪽에 발로 차는 거 발로 차는 거구나. 저희 차용증에 얼마 갚겠다고 되어 있는지 봐라겠다. 그렇죠. 돈 갖고 와. 쑥 하면서 조기 상환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콜옵션, 풋옵션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그게 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CB 투자는 그렇게 이제 뭐 평면 이자, 만기 이자 그거보다는 주가 상승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떤 CB들은 제로 쿠폰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 이자 제로로 발행이 되는 무이자.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 이자뿐만 아니라 만기 이자까지도 제로로. 그런 CB는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냐면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자에는 관심이 없어. 없으니까 이자는 뭐 만기 때까지 땡겨 10원 하나 안 줘도 돼. 해서 이제 그 CB를 제로 쿠폰으로 표면 이자, 만기 이자 모두 제로로 해서 그냥 가집니다. 가졌다가 주가가 이제 오르면 그때 이제 전환 차익을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안 오르고 빌빌대면 이런 제로 쿠폰으로 발행되는 CB 같은 경우는 뭐 개박살 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박살. 뭐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CB 투자를 할 때 CB 투자라기보다는 어떤 코스닥 기업들이 굉장히 CB를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CB라고 하는 게 코스닥 기업의 아주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입니다. 유상증자 못지않게 많이 발행하는 게 CB인데 어떤 코스닥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한 번씩은 보세요. 이 회사가 CB를 얼마나 발행했는지. 그래서 CB를 엄청나게 많이 발행한 회사 같으면 잠재적 그 주식 전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오버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 주식 물량이 많으면 회사가 주가가 잘 나가다가도 이 주식 전환 가능 시점 이렇게 오면 이 물량 압박 때문에 주가가 이게 맥을 못 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 시비 전환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다. 네. 시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이제 해드렸고요. 이제 뭐 누구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이재명 시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한번 심호흡 하시고 표정 관리도 좀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화면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저기 모르고 보면 어려워 보여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가만히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머릿속에 바로바로 그렇게 들어가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먼저 굉장히 정치권의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례적으로 지금 저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디스클레이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은 그 CB가 주가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이것 때문에 일반 그 시청자나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오해나 착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CB를 설명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CB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CB 의혹을 다루는 것일 뿐 출연자의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 없습니다.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하는 CB는 철저하게 언론 또는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쌍방울 발행 9회차 CB만을 대상으로 변호사 수임료 대납 의혹의 진실성 여부를 주관적으로 분석한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나중에 시비 걸기 없깁니다. 이게 우리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재명파 뭐 또 이렇게 여러 저기 윤석열파, 홍준표파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보고 저 인간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그 입장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재명 변호사 비를 CB로 대납했다는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2018년도에 이재명 그 지금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직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 토론회 때 그때 뭐 이렇게 형님 뭐 관련해서 다들 아시잖아요. 이재명 후보 뭐 형님 관련해서 뭐 허위의 사실을 뭐 그 후보 토론회에서 좀 이야기를 했다. 이래가지고 기소가 돼서 오랫동안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변호인단이 좀 짱짱합니다. 이렇게 막 그 로펌 이런 데 있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변호사비가 엄청 많이 들었겠다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변호사비를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갔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변호인단의 2억 5천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누군가가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가다가 어떤 특정 회사가 CB 자기들이 발행한 CB를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 중에 그 어떤 변호사한테 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다가 급기야 국정감사에서 국힘당 윤창현 의원이 그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발행한 제9회차 CB 이 CB가 바로 그 이재명 그 후보의 변호인단에게 쌍방울이 대납해준 변호사비 수임료를 대납해준 바로 그 CB 이미 유력하다 하고 뻥 터뜨린 겁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번 국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어떤 증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증거가 주장입니까? 없죠. 지금 주장입니다. 지금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지금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일부 주장들은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계속해서 뭐 쌍방울 시비를 거론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증거는 없고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국정감사에까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조선일보에서 10월 9일 토요일자 A5면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이재명이 변호사비로 준 주식 20억 원은 한 회사의 CB다. 이런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CB가 이 변호사비로 사용이 됐다 하는 내용인데 자, 이 CB를 받은 변호사가 누구냐? 이태형 변호사라는 분이다 이거죠.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기사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이재명 변호 당시에 이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게 현금 3억 원을 받았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고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이라는 게 뭐지? 이런 게 있나요? 상장사 주식인데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의아한 거죠.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해서 이제 보니까 그 다음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측은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받은 전환사채는 중견기업 C사가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이거 두 개를 이 두 문장을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CB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겠구나 하고 제가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예. 3년 뒤에 주식 전환이 가능한 CB 20억 원어치를 이태영 변호사가 수임료로 쌍방울로부터 받았다는 이야기겠구나. 네. 그 기사는 분명히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면 자 우리가 3호로 발행되는 CB는 발행 1년 뒤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죠. 네. 예. 아까 말씀드렸고 CB가 공모로 발행되면 발행 한 달 뒤부터 바로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3년 뒤에 주식 전환 가능한 CB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아, 규정상. 3년 뒤에 그러니까 이 CB는 그 투자자한테 3년 뒤에 주식 가능한데 너 오케이? 그러면 투자자가 예 저는 3년 뒤부터 주식 전환할래요. 그러면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발행할 수는 있지만 어떤 또라이 투자자가 3년이나 기다립니까? 이 CB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빨리 주식으로 예. 전환을 해서 예. 차익을 보는 게 목적인데 예. 3호는 1년까지는 그 청구를 못하게 하고 공모는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청구를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발행 3년 뒤에나 가서야 주식 전환 가능한 조건을 단 CB는 제가 지금까지 본 CB 중에서는 이런 CB는 없습니다. 투자자가 수용할 수 있는 CB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년 이후에 전환할 수 있거나 네. 뭐 얼마 이후에 전환할 수 있거나 이런 식은 있는데 그렇죠. 그럼 1년 이후에 할 수도 있고 내가 2년 이후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3년 이후에 전환할 수 서로 있는 간에 시기. 발행회사하고 투자자가 합의를 해서 자 내가 CB를 발행을 하는데 네. 너 이 CB 그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CB야. 5년 만기 CB인데 네. 그 3년 뒤에 너가 주식 전환권을 가질 수 있게 조건을 달 텐데 너 오케이? 그러면 투자자가 그래요 오케이 하면 발행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네, 네, 있는데 네.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기껏 뭐 CB 투자해놓고 뭘 3년이나 주식 전환을 못하고 3년 안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회사채도 만기가 3년짜리가 많은 겁니다. 네. 3년 넘어가면 채권도 5년 10년 넘어가면 리스크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코스닥 기업이 발행하는 CB는 그 신용도가 좀 낮습니다. 예. 왜 코스닥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못 받고 CB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용 등급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환권이 붙어 있는 CB를 발행해야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주니까 그래서 CB를 발행하는 이유가 큰데 CB를 발행하면서 무려 3년 뒤에나 갔어야 주식 전환 가능하다는 조건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런 CB는 발행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회사도 이런 CB를 발행을 한 바도 없습니다. 심지어 네. 영구채 CB도 이런 조건으로는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영구채 CB도 3호로 발행되면 1년 뒤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영구채 CB는 CB를 발행할 때 만기가 없이 만기를 30년으로 정해놨지만 예. 만기가 되면 발행회사의 뜻에 따라서 추가.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리볼빙 할 수 될수 있기 있는. 때문에 예. 영구히 원금을 갚아도 되지 않는 그 채권이기 때문에 영구채인데 CB 형태로 발행하는 영구채도 있죠. 그 영구채 CB조차도 주식 전환 가능한 시점은 3호로 발행할 때 1년 뒤라고 정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3년 뒤에 주식 전환 가능한 CB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저한테 캡처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5만 원 바로 송금해 드립니다. 네. 그거는 뭐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자, 그러면 지금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들 아시죠? 우리 뭐 쉽게 말해서 좀 뭐 난닝과고 빤스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난닝과 빤스 만드는 회사인데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쌍방울 그룹이 외환위기 때 망했다가 대한전선으로 넘어갔다가 또 대한전선이 휘청하면서 결국은 회사를 내놓은 것을 2010년도에 어디가 갖고 갔다가 어디가 갖고 갔다가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된 그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자세한 히스토리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이 쌍방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쌍방울 그룹의 이게 상장사들이거든요. 이렇게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출자를 하고 위에 칼라스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칼라스 홀딩스를 그 지금 현재 양선길 쌍방울 회장 외에 3인이 이 칼라스 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스가 광림 쌍방울, 비비안, 인피니티 NT, IOK 컴퍼니 다시 광림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지금 현재 양선길 이 현 쌍방울 회장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시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 쌍방울 오너는 김성태 전 회장이다. 작년까지 회장을 한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양선길 회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거는 그냥 시중에 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는 옛날에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조폭이라고 규정을 하고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폭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검찰에서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나는 조폭이 아니다 사업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조폭이라고 하고 본인은 사업가라고 하니까 결합을 시키면 조폭 출신 사업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쌍방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도 뭐 쌍방울 막후에 있다. 이게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자꾸 이제 이 CB 뭐 조폭 이재명 후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방울 CB를 자꾸 꺼내는 이유도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를 2010년도에 인수했던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조폭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 CB라든지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진짜 조폭이었는지 아닌지 아직도 쌍방울에 맞고 실세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뭐 맞다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 쌍방울 쪽에서는 김성태 씨는 그냥 전 회장이고 지금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 뭐 아니 그 조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조폭이라고 하는 게 뭐 별겁니까? 그냥 그 힘쓰고 주먹 쓰고 사람들 괴롭히면 그게 조폭인 거지 뭐 다른 게 조폭이 아니잖아요. 그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 그 윤창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그 발표 그 덧드렸던 그 자료의 표지입니다. 제가 표지만 갖고 왔고 자금 흐름 수상한 뭐 쌍방울 12 뭐 자본시장 조사단 뭐 하나 해서 윤창현 의원이 이렇게 이런 표지를 가진 자료를 갖고 와서 덧드렸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윤창현 의원의 자료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다시 재가공을 한 거거든요. 자, 이 9회차 쌍방울이 발행한 9회차 10입니다. 요게 2020년 4월 3일에 발행이 된 겁니다. 2020년 4월 3일에 발행이 됐는데 자, 쌍방울이 미래 ING에 발행을 했고 금액은 45억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ING가 45억 원 쌍방울 9회차 시비를 인수를 한 거죠. 그때 전환 가격은 주당 868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주가를 보면
자, 처음에 발행할 때 주가는 여기에 있었어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이제 우하향하죠. 네. 쌍방울의 주가요. 이거.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제 쌍방울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CB는 발행 이후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 전환 가격을 리픽싱을 해줍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아하, 것에 맞춰서.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2020년 11월쯤에는 전환 가격이 62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45억 원 발행됐는데 전환 가격이 620원까지 떨어지니까 이 CB에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725만 주 정도 되는 거죠. 자, 아까 리픽싱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가격에서 발행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여기까지 리픽싱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환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리픽싱 가격을 올리지는 않거든요. 따라 그래서 올라가는 리픽싱은 없다. 네, 따라 올라가는 리픽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가격하고 이렇게 올라간 이 주가와의 차익만큼 그 전환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CB를 발행하고 나서 어떤 불순한 세력이 고의적으로 리픽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가를 그렇죠.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회사나 지금 있을 수 있죠. 예.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리픽싱을 했더라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전환 차익은 원래 이렇게 전환 가격 있잖아요. 요거 예. 요 지점하고 여기 리픽싱된 가격하고 요 차이만큼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요렇게 올라간 주가 원래 그 전환 가격보다도 더 올라간 주가하고 요 리픽싱 가격하고 요 차이만큼은 못 먹게 하려고 지금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12 리픽싱 규정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리픽싱을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리픽싱을 해도 하는데 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리픽싱을 하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리픽싱을 했다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원래 전환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 먹을 수 있는 차익은 요 리픽싱 돼서 떨어진 주가하고 원래 정해진 전환 가격 여기 요 구간만 최대로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본다는 거죠. 주가가 그 말은 전환할 때 주가와는 무관하다? 네? 그 말은 전환할 때 주가와는 무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픽싱 됐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뛴다고 해서 리픽싱 된 가격하고 리픽싱 된 뒤에 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리픽싱 되는 경우에는 리픽싱 일부러 경우에. 리픽싱 하려고 낮추는 경우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리픽싱 일반적인 되는 경우는 그 차익을 다 먹을 수 있는데 리픽싱이 되면 한번 가격이 전환 가격이 내려갔다가 현재 주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그건 좀 제한을 한다 이런 말이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리픽싱 됐을 경우에 그 전환 얻을 수 있는 전환 차익을 그렇게 이렇게 한도를 이렇게 캡을 씌우는 거죠. 그 캡이 아래 캡인지 위에 캡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CB를 그 쌍방울에서 조기 상환을 합니다. 올해 3월 달에 조기 상환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ING에 45억을 돌려주고 이제 CB를 회수했잖아요. 이렇게 회수한 CB는 보통은 그냥 소각을 합니다. 그냥 갚았기 때문에. 그런데 소각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투자자한테 재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드문 게 아니고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이제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소각하지 않고 이제 재발행을 하는데 3월 달에 콜옵션 행사에서 조기 상환을 받았는데 6월 10일 날 이 CB를 재매각을 합니다. 다시. 자, 쌍방울이 자, 누군지 모르는 지금 채권자한테 이 CB를 재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매각을 하고 이 CB 대금으로 48억을 받습니다. 자, 저거는 재매각이라기보다는 재발행입니까? 재발행이죠. 재매각이라고 해도 되고 재발행이라고 해도 되는데 저기 상환된 거는 그걸로 끝났고 사실 그 9회차 그 조건의 CB를 그냥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매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전환 가격이 같다는 같죠. 뜻인가요? 같죠. 전환 가격이 같고 금리 조건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예. 그냥 다른 투자자한테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1년 만에 조기 상환을 해버렸으니까 3년짜리 시비니까 만기가 2년이나 남아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소각하지 말고 아직 만기까지 2년 남아 있으니까 네. 이 시비의 매력을 인정해주는 뭐 사람 있으면 다시 팔자 해서 누군가가 이제 사겠다 그래서 48억을 받고 이것을 재매각을 한 겁니다. 예. 네. 자, 그랬는데 이 시비 재매각된 시비를 인수한 투자자들이 재매각 당일날 자기들이 그 시비를 산 그날 6월 10일 날 바로 주식 전환 청구를 넣습니다. 네. 그 시비를 재매각된 쌍방울 시비를 사자마자 네. 투자자가 바로 주식 전환 청구를 넣습니다. 그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었던 옛날 그렇죠, 시비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청구 개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시비죠. 옛날에 발행된 시비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를 넣습니다. 예. 이 주가가 푹 올랐죠. 6월 10일 날. 예. 쌍방울 주가가 1,05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왜 올랐냐면 며칠 전에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예. 그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호재로 작용돼서 쌍방울 주가가 이렇게 좀 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튀어서 6월 13일은 종가 기준으로 1,390원까지 찍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또 바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네. 며칠 못 가고 예. 이렇게 바로 급락을 해서 6월 28일에는 793원까지 완전히 이게 절벽처럼 급락을 해버립니다. 예. 자, 6월 10일 전환 청구 넣은 날,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최고가 1,390원을 찍고 바로 떨어져 가지고 6월 28일에는 793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자, 요게 왜 중요하냐? 자, 6월 8일 날 쌍방울 컨소시엄이 이스타 인수 의향서 제출 발표할 때 698원이었는데 네. 6월 10일 날 재매각 시비를 인수한 사람들이 전환 청구를 할 때는 주가가 1,050원까지 튀었습니다. 예. CB는 전환 청구를 하면 바로 주식으로 전환되어서 입고가 안 됩니다. 네. 한 2주 정도 걸려요. 한 예. 보름 정도 걸립니다. 예. 자, 예. 6월 13일 날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1,350원을 찍었습니다. 예. 6월 20일 날 그러니까 약 그 한 18일 후에 전환 예. 청구 시점으로부터 18일 후에 이 계좌가 이제 전환 청구한 5명의 계좌로 입고가 되는 겁니다. 혹시 전환가액은 얼마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620원. 620원. 네, 아까 조정된 리픽싱된 네. 가격. 예. 전환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시점에 주가는 793원입니다. 여전히 이익이네요. 여전히 이익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시점은 계좌에 이 주식이 입고가 된 그 시점부터 이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윤창현 의원은 어떤 식으로 계산했느냐? 6월 13일은 1,350원 기야? 예, 그러면 예. 여가 725만 주에 1,350원이면 이 시비는 거의 98억 원 가치네. 네. 그런데 이 시비를 매입한 놈들이 48억을 주고 아까 네.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350원 주가 50억이다. 기준으로 98억 원짜리 시비인데 이걸 48억 원에 매입을 했으니 50억 원 시세 차익이 이게 났네. 그래서 이 시비의 시세 차익이 최대 50억 원이다. 예. 근데 이 CB는 5명이 전환 청구를 했으니 그 5명 중에 이태영 변호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분명히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50억 원을 5명에 10억씩 나눈 게 아니고 분명히 물량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를 그 이태영 변호사가 갖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시세 차익 50억 원짜리 그 시비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런데 이 시비는 6월 28일 날 계좌 입고된 날에 793원 요 그렇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죠. 58억 원 가치입니다. 네. 요 58억 원 가치에서 매입 가격 시비 투자자들이 48억을 주고 샀기 때문에 차익이 10억이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요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네.
최고가가 854원입니다. 네. 그러면 계좌 입고되고 나서 지금까지 쌍방울 최고가를 그냥 그때 아주 절묘하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62억 원 빼기 48억 원 하면 14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윤창현 의원이 국감에서 주장하는 50억 시세 차익이 나는 CB 터무니없이 어떤 누군가에게 50억 원을 안겨준 CB라고 하는 것은 이 9회차 CB를 가지고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저기 전환되면 몇 주짜리 CB였어요? 725만 8천 주가 되는 겁니다. 725만 주. 그 전환 가액은 620원. 네. 그러면 820원에 팔았으면 주당 200원 남겼을 테니까 몇만 주라고 하셨죠? 725만 8천 주. 725만 주. 725만. 요 계산 주. 계산요. 맥시멈 14억. 네, 14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최대 14억. 그러니까 네. 최고가 시점, 여기가 최고가구나 하고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그냥 그때 725만 주를 몰빵으로 신이 팔았더라도. 네,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14억 밖에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저는 50억 계산은 조금 뭔지는 이상하다. 모르겠지만 윤창현 의원이 이 CB를 전환 청구를 하면 바로 주식이 펑 하고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윤창현 의원의 그 PPT 자료에도 6월 28일 날 주식이 계좌 입고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50억 원의 계산을 해가지고 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이재명 CB 그 변호사비 CB 대납 의혹의 진실의 키다 이러면서 감독원에서 조사해야 된다 자본시장 그 조사단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 주위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아까 그 1,350원, 네. 자, 1,350원이 이제 그 이렇게 고가가 됐잖아요. 한 35억 차익설이 있구나. 그러면 이 1,350원의 그 주가가 고가를 쳤을 때 725만 주를 공매도를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쌍방울 주식을 725만 8천 주를 빌려가지고 1,350원에 딱 공매도를 해. 그리고 나서 자 이 시점이 주식 입고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면 주식이 725만 8천 주가 들어왔어. 그러면 이 이후에 자 주당 620원에 계산을 해가지고 750만 주가 들어왔으니 주식을 빌려준 사람한테 725만 주를 갖다 주면 여기서 50억 차이가 나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네. 자 지금 차입이나 공매도 가능한 주식은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쌍방울은 시총 2,000억입니다. 2,000억. 네, 네. 코스피 623이에요. 공매도가 불가능하네. 예. 공매도 자체가 네. 불가능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리고 이게 725만 주나 되는 주식을 그렇게 뭐 사적으로 뭐 이렇게 빌려서 거래할 수 있는 그 주식도 아니고 네, 그렇게 네. 사적으로 거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주식이 지금 현재 차입과 공매도가 가능한 주식이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은 이건 뭐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는 저럴 수 1,350원 고점에 네. 정확히 모든 물량을 다 공매도를 해서 공매도로 팔기가 쏟아붓고 쉽지는 않은데. 누군가가 그 725만 주를 받아줘야죠. 예, 네, 예. 받아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스킴은 종종 꽤 자주 일어나는 스킴이에요. 어떤 거요? 즉 전환사채 투자자가 전환 청구를 해서 그리고 주식이 나올 때까지 기간이 2주요? 15일. 15일 네. 한 2-3주 정도 네. 시간은 걸리는데 전환 청구를 하면 이거 물량 떨어지겠다는 물량 나오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팔 때 오히려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그 주로 이제 대주주 네. 너희 회사에 돈 없을 때 내가 돈 넣어줬잖아 CB로 그러니까 CB 넣을 때 아예 대주주한테 나중에 나 전환 청구할 때 미리 당신 지분 빌려주기. 즉 전환 청구하면 700만 주 주식이 생기니 네. 당신 주식 700만 주를 먼저 나한테 빌려줘. 전환 청구해서 나온 주식은 당신 줄게 그대로. 이게 그 대신 나의 720만 주는 내가 먼저 들고 파는 거야? 있다가 그걸 먼저 주가 파는 좋을 때 팔겠다는 거죠. 사적 공매도네.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네. 한 가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코스닥 150과 네. 코스피 100, 네. 코스피 코스피 200, 200, 코스닥 네, 150. 200 안에 있는 종목만 대차와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게 예. 우리가 이제 오픈해준 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서 누군지 모르는 주식을 빌려다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 안에는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종목만 되지만 되는데, 사적으로 대주주한테 빌려서 파는 건 계좌 입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난 증여했다. 뭐 그냥 증여했다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하는 이 생각이 물량을 들어요. 그렇게 사적으로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도 아니고. 다만 근데 물량은 대주주 물량이 뭐 많지도 않을 거고 그 고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팔겠어요? 사적인 그런 그 공매도 방식을 쓰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아니 뭐 대주주한테 그렇게 주식을 빌려서 내가 공매도를 하고 뭐 나중에 뭐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게다가 대주주 물량이 움직이면 그게 다 공시 대상이 그래서 아마 그게 공시 대상이 그게 아마 되고 공시 대상일 텐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공시 대상일 그거 뿐만 하긴 아니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그 같은데 어떤 그 촘촘한 그 거래 시스템에서 네, 그게 그렇게 네. 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이 물량이 움직인 그 예. 흔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100번 양보해도 윤창인 의원이 스스로 이런 공매도 자 우리가 뭐 이 전환 청구 시점이 이러하니 이런 예. 공매도 시스템을 이용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또 그나마 조금 계산 좀 이상하네. 예, 계산 어떻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네. 이야기도 뭐 이제 윤창인 의원 쪽에서 이제 전혀 없었고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승비 이야기가 굉장히 리얼하게. 예, 저는 네. 뭐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변호사비가 시비로 뭐 대납됐다 안 됐다 하는 것에 그것의 진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8회차가 됐는지 7회차가 됐는지 다른 회사께 됐는지 뭐 어떤 식으로 대납됐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다만 국감에서 또는 언론에서 제기하는 쌍방울 9회차 시비를 가지고 이것이 저런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5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나게끔 만들어서 저 시세 차익이 변호사비로 흘러 들어갔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현저히 낮고 저게 뭐 대주주 물량을 저렇게 뭐 공매도를 치면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지분 네. 그 공시 문제도 있을 아니, 뿐만 오늘은 아니라 CB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니까 이론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되기도 한다. 거죠. 이론적으로 저는 뭐 가능하지 근데 않다고. 그 전환과 매도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저 거래가 날짜가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요. 올해예요? 올해. 올해 올해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저 물량이 지금 어떻게 지금 소진됐는지 그것은 뭐 추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네. 저 5명이 뭐 누군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저기서 50억의 시세 차익을 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는 그 이야기다. 뭐 CB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실 코스닥 회사들이 많긴 많죠. CB.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리픽싱 쪽이 많죠. 처음에 가격을 이제 내렸다가. 12 발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려서 리픽싱을 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리픽싱으로 낮아진 가격하고 올라간 주가하고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환 차이를 그렇죠.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발행할 때 일부러 주가를 봐가면서 뭐 정정 공시를 내면서 이렇게 발행 시점을 조금 조정해서 늦춘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방법도 쓸 수가 있고 발행가액 낮추려고. 그래서 시비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의 어떤 그 주가 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자꾸 사용된다고 보고 네, 예.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이거는 리픽싱을 지금 그 리픽싱 같은 경우도 그 우리나라하고 아마 몇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12 리픽싱을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2 리픽싱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네. 확인 안 해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금융 당국에서도 이거는 조금 글로벌 스탠다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코스닥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자금 조달하기에 너무 수월한 그러니까요. 수단이다 보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조금 다소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그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도둑놈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문을 뭐 이렇게 철문으로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 그냥 예. 용인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지금 더 이상 뭐 이 자본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좀 빨리 리픽싱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리픽싱 게 조항은 금융당국의- 제가 알기로는 네. 확인해 봐야 돼.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네. 올라가는 리픽싱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바꾼다 그랬어요. 내려올 아. 때는 리픽싱이 되는데 30%까지는. 내려올 때만 리픽싱이 되면 그 정말 현저하게 유리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러니까 한 번 내리고 올리는 게 상식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시비 발행하면 일단 내려. 그때부터 일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발행한 세력은 네. 발행한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시비를 발행한 회사. 발행한 회사와 그 사들인 쪽이 자금력이 넉넉하면 위에서 내리면서 공매도. 그럼 이 차익도 또 먹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또 리픽싱 된 다음에 먹으면 또 이 차익은 또 아. 수비 차익을 먹을 수 공매도로 있으니까 먹고 전환해서 먹고. 매우 매력적이긴 한데 야. 왜 그런 매력적인 투자 기회까지 주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김 대표님도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런 매력을 없애는 게 뭐 정당하거나 원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그 시비 발행이 되겠냐 투자자들도 뭐 먹을 게 있어야 하지.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코스닥 기업이 자금 유치를 못해서 뭐 부도나거나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텐데 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그냥 주주들이 좀 손해 보고 리픽싱 허용해 주는 게 맞느냐 하는 건 논란거리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뭐 다른 걸 떠나서 예. 이렇게 뭐 조폭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그 나오는지도 네, 조금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뭐 이렇게 정치 기사를 보기는 하지만 예. 최근 들어와서 뭐 자꾸 그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이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니 뭐 조폭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그냥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뭐 그런 게 조폭인데 어떻게 보면 집에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조폭일 수도 있어요. 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 아빠가 그 어떤 힘이나 완력으로 엄마 아빠가 조직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시키면 엄마 아빠가 조폭처럼 보이겠죠. 애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아무튼 그런 공방이 여야 간에 오갔군요. 여야 간인지 뭐 그 사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 그 폭로 내용을 보면서 저 9회차 쌍방울의 9회차 시비는 제가 네. 볼 때는 저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시비로 어떻게 끌고 가는 하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장회사에 3년 후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한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시민단체 주장이죠. 그렇죠. 그 3년 후에 전환 그 주식 전환 가능한 시비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민단체에서 시비의 기본적인 속성을 모르고 시민단체에서 뭐 그 시비를 그 받았다는 그 변호사의 측근을 몰래 녹취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녹취록을 가지고 뭐 폭로를 했다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년 후에 주식 전환 가능한 조건을 단 시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창인 의원이 의도적으로 지금 시세 차익 50억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전환 청구가 들어가고 나서 최고가에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이 입고되기 훨씬 더 전에 그 형성된 그 주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50억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뭐 그게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국감에서는 한 방 뻥 터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뭐 국감 다 해보면 국감에서 터뜨린 게 전부 다 사실이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기업인들은 다 전부 쇠고랑 차고 다 감옥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윤창현 의원이 계산한 50억 원은 그 고가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1,350원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계산한 해서? 겁니다. 그 1,350원을 가지고 1,350원에 이 사람들이 팔았다고 하면 네. 최대 시세 차익을 50억을 봤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1,450원에 팔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는 꼭 네. 이 회사 문제는 아닌데 네. 저는 그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든 거래소든 어떤 상장 회사가 상장되면 그 회사는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망해가는 회사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제 하는 그 문제가 우리는
근데 그 회사가 예를 들면 그러고 나서 이제 백도어 리스팅의 껍데기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뭐 많죠. 네. 아니면 뭐 많죠. 사업을 바꾸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상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장 심사를 할 때는 사업 내용도 보죠. 야, 이런 사업 해가지고는 실제로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건 상장은 안 돼라고 하는데 상장된 회사가 그런 식으로 변화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뭐라고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또 부실 회사를 인수를 네, 했어요. 인수했는데 인수하고 가서 이제 회사를 좀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와중에 전임 경영진이 저지른 횡령 배임 혐의가 터져버려요. 네. 그러면 전임 경영진이 저지른 횡령 배임 혐의 때문에 내가 지금 인수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는 회사가 갑자기 매매 거래가 정지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할 때 다음에. 전임 경영진이 인수하려는 놈한테 협박을 합니다. 너 인수하면 내가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횡령 배임 터질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을 테니까 얼마 나한테 줘. 아니면 나중에 내가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불합리하죠. 예.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잘 해가던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이 어떤 저질렀던 그 배임이 쭉 드러나니까 지금 내가 경영하던 회사가 상패 실질 심사 들어간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마치 대학처럼 입학할 때는 어렵고 이렇게 퇴출시키는 거는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장된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바로 퇴출시키면 너무 또 피해가 막 커지니까 퇴출은 사실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들어오는 건 깐깐하게 심사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이상해. 그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 상장 회사의 그 제도의 문제인데 네. 상장 유지 조건 중에 네. 몇 년 이상 적자가 나면 그냥 아웃 이게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상장된 회사의 뭔가 그 최소한의 요건, 최소한의 기준 요건이라는 네. 거를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네, 네. 아니 적자 본다고 해도 주주들이 갖고 있다는데 왜 없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 회사 경영은 나가서 하시고 이 거래 안 해야 하는 거에는 우리가 물 관리 좀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무제표는 보면서 그냥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인수를 하거나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뀌거나 하는 거에 거는 대해서는 잘 안 가리는 듯하여. 그러게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아시죠? 어떠한 그 정치적인 견해나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냥 시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네. 이 그 문제의 시비를 끌고 왔을 뿐, 네. 뭐 이게 뭐 어떤 그 제 주관적인 어떤 네. 그 진실을 분석한 것일 뿐, 제가 100% 완벽하게 제 네. 견해가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으니 예, 좀 잘 그런 점을 헤아려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서는 네. 처음에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네. 야왜 이 얘기 왜 갖고 해? 왜 이거 왜 거론되는 것조차도 싫어? 이러시다가 또 이제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 뭐 특별히 근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 자, 어렵네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래도 잘 들어주신 뉴스에 시청자 시비가 감사합니다. 등장해서 어떤 건지 네. 하는 건데 괜히 중간에서 등장한 쌍방울만 괜히 불똥 튄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쌍방울이 잘못했네. 아니 사실 여기서 쌍방울은 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쌍방울 CB도 등장했어요. 쌍방울 제가 CB 가 보니까 등장한 오히려 오늘의 주요 등장인물 쌍방울 CB였네. 쌍방울 CB. 글로벌 모니터의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